수화는 간여 지동이 될 때 자차적인 음양으로다가 맞춰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로다가 임자, 계해, 병호, 정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음양이 간지로 만나게 되는 게 수화예요. 자체적인 음양을 갖다 교차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화예요. 금목은 굳이 간지가 음양을 갖다가 교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인을묘, 경신신유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성장점에 대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화 같은 경우는 간지가 이렇게 음양이 달라지는 이게 양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뜻이거든. 병오라는 간지도 양이 극한에 이르면 스스로다가 양이 음으로다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오라는 간지, 임자라는 간지 같은 경우는 지지에서 이렇게 지지는 음이고 천간은 양이잖아. 근데 이걸 갖다 혼잡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고민할 때 일단 혼잡으로 보셔도 돼요. 예. 근데 양이라고 하는 자체로다가 지금 이 병우나 임자 같은 이런 혼잡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항상 양이 천간에서 이게 기본이죠. 천간이 양이고 지지가 음이다라는 것으로다 병호, 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양이라는 기질은 우리가 보통 양을 기적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음을 체로 작용한다고 그래요. 양은 기가 작용한다는 얘기는 양은 움직이고 기라는 것은 움직이는 동력이고 에너지라는 뜻이고요. 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처럼 하나의 물건, 사물이라고 해요. 체와 용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언어인데 체용을 갖다가 저는 하나의 몸체가 있으면 몸체를 쓰는 것은 정신이죠. 정신이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유할까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게 체예요. 스마트폰이 체인데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게 용이에요. 용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잘 다뤄야지. 선생님들은 스마트폰도 요즘 20대 마냥 다루나요? 선생님들은? 20대 애들 게임하는 정도의 어떤 게임이 능숙해지면 이 스마트폰 다루는 거는 조작이 별로 어렵질 않아. 그게 용이라고요. 그래서 양간이 천간에 있다는 얘기는 용이 있는 거예요. 용. 지지라고 하는 것은 체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지의 체가 지지에 있고 천간에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다가 병호, 임자 같은 경우는 쓰려고 하는 기가 쓰려고 하는 거고 용이고 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으니 체와 용이 바르게 돼 있으니 스스로 자체적으로다가 나설 때 물러설 때 절대 용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죠. 스마트폰 뭐 하려고 할 때 안 되면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하죠. 그게 양의 움직임이에요. 기적인 움직임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죠. 우리 성인 같은 경우가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정사가 됐으면 스트레스가 있다고 얘기했을 건데 난 스트레스도 없어. 이렇게 기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천간에서 있고 지지에 체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얘기해. 안 돼라는 말 거보다는 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보통 병우라고 하는 간지가 천간에 양이 있고 지지에 음이 있다는 얘기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포기를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질이. 예? 선생님들이 역에서 부산에서 손님이 부르면 갔다 오지 뭐 이걸 갖다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응? 근데 정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기까지 가성비가 나오나? 이 계산을 벌써 해요. 병우라는 간지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해석이 들어요. 일이 더 중요해. 예? 일로 다 갔다 오는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사라는 것은 벌써 음이 투간되고 지지의 양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본신을 유지하는 속에서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맡겨요. 그래서 정사계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는 본신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가 먼저가 체가 되는 거고요. 용이라는 것은 쓰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사라는 것과 계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양이 지지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대시를 할 거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병우라는 간지나 임자라는 것은 양이 천간에 있으니까 끝까지 내가 대시하는 거다. 행하는 것이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이 양이 지지에 있으면 양이 적극적인 사람이 밑에 있는 거고, 예? 나는 조금 소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하는 게 혼잡적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하고 계해는 조금은 누리는 스타일이에요. 누리는 스타일. 자기가 누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 기회를 갖다가 잘 선점하고 기회를 갖다가 잘 이렇게 내 거로다 득하는 찬스를 갖다가 잘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하는 간지나 임자라는 간지는 그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주도권을 대한 것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 조절을 해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임자하고 병호예요. 어떤 순간까지도 쓰러지지 않았다예요. 죄송합니다. 경신신유 같은 이렇게 갑인을묘 같은 간여지동은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음양이 교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임자라든가 병호라는 것은 자차적인 음양을 고쳐냈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잘 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임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근데 이걸 갖다 또 뭐 음양에 대한 교차를 갖다 얘기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걸 혼잡으로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예, 혼잡으로는 해석을 갖다 하세요. 근데 이렇게 오행으로다가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다는 걸 먼저 몸에다 잘 숙지시키고 육신으로다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육신 해석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정인 원령 편인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예. 정인 원령 편인. 편인 원령 편인의 정인 이 해석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육신 해석은. 그래서 이걸 갖다 같이 해도 돼요. 근데 기준은 포괄적 의미는 편인에 대한 것보다 먼저 읽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으로다 정인의 편인, 편인의 정인 이 양방향을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주 양방향을 다 알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음양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체와 용으로다가 구분했는데 체와 용을 구분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돼갖고서 이렇게 해서 양에 합류한 거잖아요. 이건 그죠? 양에 합류했어요. 용이 왕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인호가 돼갖고 있어 술토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체가 왕한 거예요. 체가 왕해진 건지 용이 왕해진 건지 이런 걸 보아서 체와 용에 대한 것이 이제 또 이 기준이 요 문제까지만 해결하고 가자고. 이 명리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이런 간단한 요 체용에 대한 해석을 갖다 능숙해야 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운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복이.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면 체용에 대한 균형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체용에 대한 구분이라는 게 이제 아까 체용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우라고 하는 간지를 설명하는 중인데 체와 용이 같으면 늘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체와 용이 같으면 늘 순간순간 그 관계를 조정해 가요. 뭘 말하냐면 시계줄이 이렇게 넉넉하면 시계줄을 갖다가 딱 줄이고 시계줄이 너무너무 또 작으면 또 키우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런 그때 그런 관계에 대한 조정을 갖다 빨리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체가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책상이라는 체를 용이 그때 조정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체와 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체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용이라는 것은 진짜 용 써야 되잖아요. 그때가 아니라 용 자체 같은 경우가 체를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고심한다는 뜻이죠. 여기선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활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자 책상이 있는데 책상을 갖다가 100분 활용한 게 아니에요. 용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다가 용이 왕하게 되면 자동차는 티콘데 쓰는 용이 카레이서가 운전을 하니 그랜저처럼 운전하겠죠. 이게 용이죠. 그러면 체를 갖다 너무 과부하되게 쓰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또 시간적 개념에서 항상 체용이 같으면 그때 해결하고요. 그때 해결하고요. 용이 왕하게 되면 앞서는 걸 말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체가 왕하다는 얘기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터가 있는데 이 집을 질까 말까 질까 말까 하다가 벼르고 별로다가 짓는 거죠.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연적 관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용이라는 관점으로.